국힘당에서 당명을 바꾸겠다고 TF까지 만들어서 지금 당명을 뽑고 있는 중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국힘 당사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3월 1일에 새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말에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당명 변경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얼마나 당명을 많이 바꿨는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당명이 뭐였는지 직업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아니고서야 찾아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당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당의 대표였는지는 시기를 맞춰보지 않고서는 국힘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미래통합당인지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국힘당이 새 당명을 이 두 가지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 출처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것 보면 아마 당명 TF의 누군가가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이 기사에는 반드시 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압축을 했다며, 그러면서 다 함께 공화당, 함께하는 공화, 이런 경악스러운 후보군도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새 당명 발표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내부의 누군가가 협의 없이 언론에 흘려버렸거나, 둘째,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해서 발표를 했다가 욕을 먹을까봐 미리 일부러 흘려서 반응을 살피고 간을 보고 있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기사화가 된 시점에서 저 이름들이 꽤나 유력하게 검토된 옵션들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영상의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이름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비전도 담겨있지 않은, 오히려 급진 좌파 혁명당의 이름에 가까운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때 저 당은 이념적인 지향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저 자리 주워 먹고 자리 보전하려고 개소리나 까는 권력 협동조합이 돼버렸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예요. 내가 믿는 이념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정당입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는 이유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점수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는 거지 자리를 먹기 위해서 자리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향점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날지 못하는 비행기, 불 못 끄는 소화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지만, 보수 표를 걷어가지만, 그래서 보수가 뭐냐, 보수주의의 지향점이 뭐냐,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냐 물으면 당내 정치인 개개인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집단으로서의 국힘당은 한마디도 답할 수 없습니다. 당 강령과 정강 정책에는 기본소득부터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공동선 같은 미친 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정당 도 섣불리 넣기 힘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거스르는 극단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나 국힘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국힘당의 현실입니다. 이념적 지향점을 잃어버리면서 국힘당은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지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러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왜 찍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에 담겨있는 현실인 거예요. 국힘당의 현 지도부는 윤어게인 같은 이슈로 계속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을 쉬지 않고 보여주는 그룹입니다만, 애초에 당명을 바꾼다고 나섰을 때는 보수주의 색채를 더 분명히 하겠다, 강령에서 기본소득, 공동선 같은 쓰레기 같은 개념들을 버리겠다고 나름대로 천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움직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정작 유력 후보로 알려진 당 이름은 보수주의는커녕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민의힘보다 나을 게 없고 한층 더 괴이한 이름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미래연대,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담기지 않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름이에요. 미래, 연대.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누가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아무런 방향도 지향도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의문은 대체 왜 연대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진영 내에서 연대를 해서 가자는 상황이 아니죠. 어차피 보수 진영은 괴멸 상태,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연대를 할 것도 없어요. 개혁신당이랑 합치자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 국힘당 지도부의 굉장히 명확한 지향점은 뭐냐? 뜻이 갈리는 사람은 다 쳐내버리고 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연대하자, 포용하자, 하나로 합치자 이런 자세를 보여주지는 않은 거예요. 왜 뺄셈의 정치를 하느냐고 지적을 받자 국힘당 지도부가 했던 말이 마이너스인 세력은 빼버리는 게 더 셉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연대를 한다고 나온 메시지는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하라고 하는 당 안팎의 요구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선고 후 브리핑에서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과 연대를 한다는 의미만 언급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정치 세력과는 오히려 내쫓고 등 돌리는 길을 보여왔어요. 그러니 연대라는 이름이 대체 왜 붙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굳건히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대라는 것은 또한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짙은 용어입니다. 지금 누가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연대가 아니죠. 바미당과 합당을 해서 통합 머시기가 되더라도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도 통합당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미래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의미를 갖는 단어인 거죠. 여전히 지향점이 없어요. 역시 엉망진창이었던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그때는 실제로 통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미래를 여는 공화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너무 길어요. 줄이면 뭡니까? 미여공입니까? 참고로 미래연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련당이라고 부르겠죠. 영어로는 뭐라고 쓸 겁니까? Republican Opening the Future Party? 다 함께 공화당은 영어로 뭐예요? Republican All Together? 그야말로 챗 GPT한테 야 좋은 당명 10개만 추천해줘 물어봐도 이거보다 못한 게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당명입니다. 공화란 뭐냐?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군주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우리는 사적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다. 시민은 스스로 자신의 덕을 책임진다. 그리고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제한된다. 이것이 공화의 의미입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주제지만 오늘 이 정치체제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공화주의라는 것이 보수주의의 가치고 우리가 인민이 아닌 시민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미래를 여는 공화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 정치 철학 강의를 늘 하는 저로서도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의도가 뭔지. 그냥 좋은 단어를 여러 개 모아서 막 씹어서 삼킨 뒤에 웩 하고 토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국힘당한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저 당명 TF는 저 머저리 같은 이름이 무슨 뜻인지 뭐 말도 안 되는 뻘소리들을 제미나이한테 막 물어봐가면서 막 쓰고 있을 겁니다. 의미가 뭐네 정신이 뭐네 하면서. 이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 기사가 뜨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차피 당이 쓰레기인데 당명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마치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이름입니다. 저 국힘 권력협동조합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니 당명이 저 따위 것만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저 당명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 세 번째 해석은 이 당명은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일부러 미래연대나 미래를 여는 공화 같은 너무 쓰레기 같은 당명을 유력 후보라고 슬쩍 흘리고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게 한 뒤에 그 뒤에 약간 쓰레기 같은 걸 내놓으면 와 미래를 여는 공화보다는 낫네. 똥을 먹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먹는 게 낫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지지자들이 그나마 욕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치졸한 통밥을 굴리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이름을
설마 아무리 국힘당이라도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만든 그자가 지금 또 TF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지지자 실망시키는 걸로는 세계 제1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기사들을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GOP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민주당은 줄일 때 앞글자를 따서 DEM이라고 쓰는데 공화당은 GOP라고 부릅니다. 이 별명은 15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합중국 연합을 지켜내고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공로로 공화당은 언론에 의해서 처음 Gallant Old Party, 용감하고 전통 있는 정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Grand Old Party, 위대하고 전통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은 GOP가 공식 명칭이에요. 사실 GOP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을 때 미국 공화당은 20년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오래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화당은 때로는 잘못도 하고 선거에도 많이 졌지만 GOP라는 그 레거시를 흔들리지 않고 쌓아옵니다. 정당의 이름은 선거에 2번 졌다고 비대위원장을 당을 오가면서 비례만 5선을 한 좌파로 데려왔다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껍질 까듯이 바꿔버리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갈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짧고 간결하고 무겁고 어려울 필요가 없고요. 미래를 열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통합하고 잡다하게 이런 개소리를 꾹꾹 눌러 담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알림과 동시에 후대의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당은 무엇을 추구하는 당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는 이름, 위대하고 오래된 정당으로 유산을 쌓아갈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